엔비디아의 AI 가속기 1개가 완성되기까지 대만 TSMC의 첨단 패키징 라인을 반드시 거칩니다. 그 라인의 한 공정, 칩 표면에 미세한 잔여물을 걷어내는 디스컴 장비를 오랫동안 일본 한 곳이 독점해왔습니다. 그 독점을 깬 한국 회사가 있는데 시장은 이 회사를 그냥 지주 회사라고 부릅니다. 일본 독점을 깬 한국 회사 좋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 주가 같은 HBM 장비주인 한미반도체나 HPSP보다 한참 쌉니다. 장비주라서 원래 싼 겁니까? 아니면 진짜 저평가입니까? 이 회사는 PSK홀딩스,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. 오늘은 세 가지를 검증하겠습니다. 정말 독점인지, 재무는 깨끗한지, 그리고 주가가 싼 게 맞는지, 결론부터 그리고 어려운 용어는 그때그때 풀면서 보겠습니다. PSK홀딩스 종목 코드 0319800입니다. 먼저 결론입니다. 우리는 이 회사를 지주 회사의 외피를 쓴 HBM 후공정 장비 본체로 봅니다. 자회사 지분이라는 껍데기 뒤에 영업이익률 35%짜리 장비 사업이 들어있습니다. 가장 날카로운 한 수는 이겁니다. 이 회사 주가가 싸 보이는 건 본업이 싸서가 아닙니다. 자회사 지분에 지주회사 할인이 먹어서입니다. 본업만 떼어놓고 보면 증권가는 이미 비싼 값을 쳐주고 있습니다. 그럼 하나씩 봅시다.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오해는 이 회사의 정체입니다. 이름이 홀딩스, 그러니까 지주회사 아닙니까? 지주 사면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거지 자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?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. PSK홀딩스는 자회사도 거느리지만 본인이 직접 후공정 장비를 만듭니다. 2025년 연결 매출 2,078억 원, 영업이익 734억 원,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본체가 직접 번 숫자입니다. 그럼 무슨 장비를 만드느냐?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째가 디스컴입니다. 디스컴 처음 듣습니다. 그게 정확히 뭘 하는 장비입니까? 반도체의 회로를 새길 때 빛으로 무늬를 찍고 현상을 합니다. 그 뒤 패턴 바닥에 아주 얇은 찌꺼기가 남는데 이걸 플라즈마로 걷어내는 청소 공정이 디스컴입니다. 이 찌꺼기를 깨끗이 못 걷어내면 그 위에 올리는 배선과 범프 모양이 망가져 불량이 납니다. 수율을 좌우하는 청소부인 셈이죠. 두 번째 핵심 장비가 리플로우입니다. 칩과 칩을 잇는 작은 뚠납 범프를 살짝 녹여 동그랗게 다듬는 장비인데 이 회사 것은 세정용 화학물질 없이 처리하는 플럭스리스 방식이라 잔류물이 적고 고단 적층에 유리합니다. 산업에서 위치를 보면 칩을 직접 잇는 본더가 가장 비싼 핵심 장비이고 PSK홀딩스는 그 본더 직전과 직후에 표면 처리를 맡습니다. 화려한 주연은 아니지만 수율을 만드는 조연이죠. 자, 첫 번째 검증입니다. 증권가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, 일본 알박 독점을 깬 국내 유일. 이게 진짜 독점일까요? 국내 유일이라면서요. 그럼 한미반도체나 HPSP처럼 이것도 독점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? 여기서 정확해야 합니다. 디스컴만 보면 PSK홀딩스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 알박에 이은 2위입니다. 알박이 독점하던 시장에 더 싼 가격을 무기로 비집고 들어간 두 번째 공급자죠. 국내 유일은 맞지만 세계 독점은 아닙니다. 그럼 독점이라는 말은 과장이네요. 그러면 대체 뭘 보고 이 회사를 사는 겁니까? 진짜 강점은 디스컴 옆에 있는 리플로우입니다.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대만 코워우 S라인의 범프 접합 공정에서 이 회사 리플로우 장비가 사실상 독과점입니다.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1위라는 근거의 상당 부분이 회사 측 자료라 제3자 점유율로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리플로우로 국내 장비사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마이크론, HBM을 만드는 D램 3사 모두에 양산 장비를 넣었습니다. 한 고객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. 두 번째 검증, 재무입니다. 장비주는 사이클을 타니까 곡간이 튼튼한지 봐야죠. 장비 회사면 빚도 많고 전환사채 같은 잠재 물량도 있지 않습니까? 숨은 폭탄은 없습니까? 이 부분은 오히려 깨끗합니다. 부채 비율 15%로 사실상 빚이 없고 손에 쥔 순현금이 약 1,600억 원입니다.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같은 잠재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. 성장주인데 재무는 가치주에 가깝죠.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영업이익 734억보다 순이익이 더 큰 917억입니다. 그 차이는 자회사에서 옵니다.
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크다는 게 회계 장난 아닙니까? 장난이 아니라 구조입니다. PSK홀딩스가 상장 자회사 PSK 지분 32.76%를 가지고 있어서 그 회사 이익의 32%가 지분법 이익으로 더해집니다. 작년에만 257억 원이죠. 본업이 숨고르기를 해도 자회사가 받쳐주는 이중 구조입니다. 자, 이제 오프닝에서 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. 가장 예민한 부분, 밸류에이션입니다. PER 28배입니다.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100배가 넘고 HPSP도 70배예요. 같은 HBM 장비인데 왜 이렇게 쌉니까? 저평가입니까? 두 가지로 뜯어봐야 합니다. 첫 번째 방법, 자회사 지분 가치 약 1조 7천억과 순현금을 시가총액에서 빼보면 남는 본업은 영업이익의 약 12배. 이것만 보면 정말 싸 보입니다. 비슷한 후공정 장비사 프로텍과 같은 수준이죠. 그럼 싼 거 아닙니까? 끝난 얘기 같은데요. 그런데 증권가는 정반대로 계산합니다. 본업에는 오히려 PER 32배에서 35배, 그러니까 EO 테크닉스 같은 첨단 패키징 장비주 수준을 쳐줍니다. 대신 자회사 지분은 50에서 60%나 깎아서 반영하지요. 이게 지주회사 할인입니다. 왜 자회사 지분을 깎습니까? 시장에서 멀쩡히 그 값에 거래되고 있는데요. 지주회사가 그 지분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팔면 세금에 경영권 문제가 걸리고 가치가 2번 계산된다는 의심도 받죠. 그래서 한국 지주사는 보통 30에서 60% 할인을 받습니다. PSK홀딩스의 낮은 PER도 본업이 싸서가 아니라 이 할인 탓이 큽니다. 그래서 오프닝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. 헤드라인 PER이 낮은 건 장비주라서도 본업이 싸서도 아닙니다. 자회사 지분의 지주 할인이 먹어서입니다. 본업만 보면 미래 이익 기준 약 18배. 증권가 목표 32에서 35배와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. 증권가 목표가는 17만 5천 원에서 21만 원입니다. 현재 주가 12만 8천 원, 시가총액 2조 7,600억 원 기준으로 위로 37에서 64% 여력을 보는 셈이죠. 단, 이건 지주 할인이 좁혀진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. 그런데 본질적 질문이 남습니다. 왜 본업은 한미반도체처럼 100배가 아니라 잘 쳐줘야 35배일까요? 답은 독점의 강도입니다. HBM 장비주를 늘어놓으면 병목을 쥔 회사일수록 비쌉니다. 칩을 잇는 본더를 71% 쥔 한미반도체가 100배, 고압 어닐링을 거의 독점한 HPSP가 70배, 반대로 독점이 약한 범용 장비는 50배 안팎이죠. 그럼 PSK홀딩스가 싼 게 그럴만해서 싼 거란 얘기 아닙니까? 절반은 맞습니다. 시장 자체가 수억 달러짜리 작은 틈새인데다 디스컴은 2위, 강한 리플로우조차 점유율 근거가 무릅니다. 한미 같은 병목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죠. 다만 35% 마진에 DRAM 3사 레퍼런스, 무차입까지 감안하면 지주 할인이 그 위에 과하게 얹혔다는 게 다른 절반입니다. 그럼 무엇이 이 회사를 끌어올릴까요? 결정 드라이버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엔비디아 칩을 찍어내는 COS 라인의 증설입니다. 이 라인이 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리플로우와 디스컴 발주가 따라옵니다. 둘째,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던 HBM 후공정 투자가 재개되면 자체 장비 매출의 두 번째 엔진이 돌아갑니다. 그런데 차세대 HBM은 범프 없이 칩을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던데요. 그럼 범프 녹이는 리플로우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? 좋은 지적입니다. 다만 이 회사 리플로우의 핵심 수요는 HBM 메모리 적층이 아니라 GPU와 기판을 잇는 코어OS 쪽이라 본딩 방식이 바뀌어도 직접 타격은 제한적입니다. 오히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표면을 더 깨끗이 해야 하니 디스컴 수요는 늘 수 있고요. 기술 흐름이 적어도 회사 편은 됩니다. 그럼 우리가 틀린다면 어떤 경우일까요? 약점을 정직하게 보겠습니다. 약점은 네 가지죠. 첫째, 시장 자체가 작은 틈새라 성장이 기대만큼 안 클 수 있고요. 둘째, 강점이라던 리플로우 독과점의 근거가 회사 자료에 기대고 있어 경쟁사가 들어오면 흔들립니다. 셋째, 대만 고객 쏠림. 1분기 춘제처럼 분기 실적이 크게 출렁이죠. 넷째, 지주 할인이 끝내 안 좁혀지면 그 간격은 그대로 남습니다. 수급도 봐야 합니다. 이 종목 9개월 만에 3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4배 넘게 뛰었습니다.
기대가 한 번 식으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자리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확인하며 따라가야 합니다. 체크리스트는 넷입니다. 하나, 코워스 증설이 실제 장비 발주로 잡히는지. 둘, 하반기 HBM 후공정 투자가 재개되는지. 셋, 리플로우 점유율을 제3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. 넷, 지주 할인이 좁혀지는 신호가 나오는지. 이 넷이 맞아 들어갈 때 본업의 제값과 지금 주가의 간격이 메워집니다.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. PSK홀딩스는 지주사로 오해받지만 영업이익률 35%짜리 HBM, 디스컴, 리플로우 장비 본체입니다. 주가가 싸 보이는 건 본업이 싸서가 아니라 자회사 지분에 먹은 지주 할인 탓이고요. 그래서 위로 갈 길은 도미넌스 재평가가 아니라 지주 할인이 좁혀지고 본업이 재멀티플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. 한 방이 아니라 분기마다 검증하며 따라갈 회사로 봅니다. 더 깊은 분석은 알파인더 리포트에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